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영상 제작하고 분석하는데 슈퍼생스는 큰 도움이 됩니다. 최종 선택은 각자의 판단 기준에 맞게 활용해주세요. 자, 오늘 분석해볼 경기 말이죠. 그냥 순위표만 보고 하위권쯤들 경기구나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단순한 순위 싸움이 아니거든요. 바로 흐름의 전쟁이라고 봐야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분위기가 정말 극과 극이에요. 한쪽 페퍼저축은행은 시즌 막바지에 저력을 제대로 보여주면서 그야말로 자신감의 파도를 타고 있고요. 반면에 정관장은 연패와 부상이라는 정말 깊고 어두운 늪에 빠져서 어떻게든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치는 형국입니다. 그럼 이런 분위기 차이가 그냥 느낌적인 느낌일까요? 아니죠. 실제 데이터, 그러니까 숫자를 까보면 이 두 팀의 격차가 얼마나 큰지 정말 한눈에 들어봅니다. 자, 데이터를 한번 보시죠. 두 팀 다 29경기를 치렀는데요. 페퍼저축은행이 승점 36점, 그리고 정관장의 19점입니다. 승점만 봐도 차이가 꽤 나죠. 승수도 페퍼가 12승, 정관장의 6승으로 딱 2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올 시즌 전체를 놓고 보면 이 두 팀이 걸어온 길이 얼마나 달랐는지 이 숫자들만 봐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바로 이 17점이라는 승점 차이예요. 이게 그냥 순위표에서 한두 칸 차이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두 팀 사이에 아예 구조적인, 근본적인 전력 차이가 존재한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증거예요. 이건 승률을 보면 더 확실해져요. 페퍼저축은의 승률이 0.413인데 리그 최하위인 정관장은 0.207밖에 안 돼요. 거의 2배잖아요. 경기력의 밸런스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걸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런 전력 차이가 실제 코트 위에서는 어떤 그림으로 그려질까요? 제가 볼 땐 딱 한마디로 정리됩니다. 이번 경기는 페퍼저축은행의 효율적인 공격과 정관장의 스스로 무너지는 모습, 바로 그 대결이 될 겁니다. 먼저 페퍼저축은행의 공격 효율부터 보실게요. 공격 성공률이 무려 40.02%입니다. 이건 리그 전체에서 3위에 해당하는 정말 대단한 수치예요. 반면에 정관장은 36.29%로 리그 최하위거든요. 그 차이가 자그마치 3.73%포인트나 나는데 이건 정말 압도적인 격차라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정관장의 가장 아픈 손가락,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보여주는 숫자가 바로 이겁니다. 333. 이게 뭐냐면요. 시즌 동안 기록한 공격 범실 개수예요. 리그에서 가장 많습니다. 이건 그냥 기술적인 실수가 아니에요. 랠리 중에 선수들이 심리적으로 얼마나 흔들리고 무너지는지를 보여주는 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페퍼는 범실 없냐? 하실 수 있죠. 있습니다. 서브 범실이 227개나 돼요. 하지만 이건 성격이 좀 다릅니다. 상대 리시브 라인을 흔들기 위해서 감수하는 일종의 전략적인 리스크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정관장의 공격 범실은요? 이건 그냥 랠리의 흐름을 뚝 끊어버리고 팀 전체의 사기를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정말 치명적인 실수인 거죠. 그래서 정말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데이터를 보면 정관장이 수비는 꽤 괜찮아요. 세트당 디그가 19.89개, 블로킹도 2.21개, 나쁜 수치가 아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힘들게 수비를 해봤자 뭐 하냐는 거죠. 결국 공격 성공률이 너무 낮으니까 그 모든 수비의 노력이 득점으로 이어지질 못하고 그냥 허공으로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재미있는 건 두 팀 다 공통적으로 약한 부분이 있어요. 바로 리시브 효율입니다. 페퍼가 22.39%, 정관장이 22.24%, 거의 도토리 키재기 수준이죠. 자, 그럼 리시브가 둘 다 불안하다. 그럼 경기는 어떻게 될까요? 결국 세터가 정교한 플레이를 하기 힘들어지고 단순한 오픈 공격 싸움으로 갈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럼 누가 유리할까요? 당연히 공격 화력이 월등히 앞서는 페퍼저축은행 쪽이 훨씬 유리한 구도가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 시즌 전체 스탯을 쭉 훑어봤는데요. 근데 아시잖아요. 배구만큼 흐름이 중요한 스포츠도 없다는 거. 그래서 최근 폼을 들여다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최근 10경기 기록을 딱 보면 왜 과거의 상대 전적 같은 게 지금은 아무 의미가 없어졌는지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흐름이 정말 명확하게 갈립니다. 페퍼저축은행은 최근 10경기에서 5승 5패, 딱 5할 승률을 기록하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어요. 심지어 이긴 경기 중에는 상위권 강팀을 잡은 경기도 있고요. 근데 정관장은 10경기에서 단 1승도 없이 10전 전패입니다. 더 심각한 건 그 10패 중에 무려 7번이 한 세트도 못 따고 진 0대3 셧아웃 패배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그래도 역대 전적은 정관장이 앞서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이제 정말 과거의 유물일 뿐이에요. 가장 최근 맞대결, 바로 지난 1월 13일 경기가 지금 두 팀의 관계를 정확히 보여줍니다. 결과는 페퍼저축은행의 3대0, 정말 압도적인 완승이었죠. 그 경기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보면요. 페퍼가 공격 성공률 46%라는 어마어마한 수치를 기록했고요. 높이 싸움인 블로킹에서도 10대 4로 정관장을 그냥 압도해버렸습니다. 이걸 기점으로 이제 두 팀의 상성은 공식적으로 완전히 뒤바뀌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자, 좋습니다. 지금까지 시즌 전체 데이터부터 최근 흐름, 그리고 직전 맞대결까지 다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이번 경기가 어떤 시나리오로 흘러갈지 한번 세트별로 예측해 보겠습니다. 먼저 1세트는 페퍼저축은행이 홈팬들의 응원의 등에 업고 초반부터 강하게 밀어붙일 겁니다. 25대 21 정도로 페퍼가 가져갈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2세트에서는 페퍼의 높이가 빛을 발할 겁니다. 정관장의 다소 단조로운 공격 루트를 페퍼의 블로킹 벽이 효과적으로 차단하면서 25대 19 비교적 여유 있게 승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경기가 이렇게 쉽게 끝나진 않을 거예요. 3세트가 변수입니다. 2대 0으로 앞서가면서 승리를 눈앞에 둔 페퍼 선수들의 집중력이 순간적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특히 강서브를 시도하다가 범실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관장이 바로 이 틈을 놓치지 않고 25대 22로 한 세트를 가져올 겁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일 겁니다. 4세트가 되면 페퍼저축은행이 다시 정신을 차리고 전열을 가다듬어서 지쳐있는 정관장을 상대로 25대 20으로 경기를 끝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세트별 시나리오까지 그려봤는데요. 그럼 이 모든 분석을 바탕으로 저희가 내린 최종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시즌 스탯, 최근 분위기, 공격력, 심리적 안정감까지 모든 데이터가 페퍼저축은행의 승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측하는 최종 세트 스코어는 3대 1입니다. 총 득점까지 계산해 보면 페퍼저축은행이 97점, 정관장이 85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상승세를 탄 팀이 뿜어내는 그 압도적인 공격 화력과 자신감, 이 심리적인 모멘텀의 차이가 지금의 정관장이 넘어서기에는 너무나도 큰 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데이터는 명확하게 페퍼저축은행의 승리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기의 진짜 재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희가 변수라고 지목했던 바로 그 3세트. 과연 정관장은 페퍼저축은행이 순간적으로 방심하는 그 틈을 파고들어서 그냥 한 세트 따내는 걸 넘어 대반격의 불씨를 살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페퍼저축은행이 이 작은 리스크마저 완벽하게 관리하면서 손쉬운 승리를 가져갈까요? 이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오늘 경기를 보는 가장 흥미로운 포인트가 될 겁니다.